설마 저 집이요? 아, 농막. 아, 그래서 움직이는 집이라는 거였구나. 보통 집들은 콘크리트 기초를 크게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농막은 보통 이제 독립 기초들을 세워가지고 띄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크레인으로 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집 농막을 찾으라고 했던 거네요. 아, 그래서 움직이는 운명 이제 알겠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눈이 이렇게 오는데 먼 길 마셔서. 아닙니다. 예. 같이 계셨네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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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쩌다 이 농막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곳에 지으신 거예요? 그게 좀 사연이 있어요. 아. 그거는 뭐 좀 이따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랑 옮길 수는 있는데 네. 신랑이 너무 꼼꼼하게 지어서 이제 무게도 많이 나가고 높이도 좀 높아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 농막을 집처럼 아주 튼튼하게 지은 전인섭이라고 합니다. 이 농막을 지을 때 처음 반대했다가 지금은 농막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아내 손경진입니다. 저는 예전에 일렉 기타를 쳤었고요. 지금은 대기업의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 기타리스트. 예,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메탈 음악을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음악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뭐 예전에 인터넷 방송 이런 데서 방송하면서 생긴 별명이 그 메탈계 배철수? 여행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던 전직 기타리스트와 팬. 부부는 집 지으려고 산 땅에 농막부터 한 채 들여놓자 마음먹었답니다. 문제는 산 게 아니라 남편이 직접 지었다는 거래요. 거의 그냥 총 따지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이면은 집도 지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충분히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예, 그 이번 달부터 그 농촌 체류형 쉼터 예, 이 지도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농막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면적도 10평까지 이제 넓어지고 예. 또 숙박도 되고 또 처마도 설치할 수 있고 데크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많이 완화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런 세상에 올 줄 몰랐죠. 2년 동안 고생해서 진 건데.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지금 그 예전의 농막 기준으로 지어진 건가요? 6평으로? 예, 6평 농막인데도 안에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공든탑이 따로 있나요? 2년 공들여 지었으면 이게 공든탑이지요.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다는 6평 농막의 알찬 속부터 구경해 봅시다. 오, 내장도 완전히 다 나무로 하셨구나. 그야말로 꿈꾸던 오두막 집이네요. 근데 천장은 또 왜 이렇게 높아? 아니, 이 집이 진짜 6평이라고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 오늘 눈도 내려서 그런지 이 또 북유럽의 집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외부는 마감이 지금 적산목 마감 맞나요? 예, 적산목입니다. 네. 근데 내부 들어오니까 이 또 나무 향이 좋네요. 다 편백나무고요. 예. 제가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설마 직접 다 하신 거예요? 패널을 네. 암수를 맞춰서 아. 일일이 다 천장과 요 각을 맞춰서 일일이 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스케치업 다루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네.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아니 정말. 설계한. 야, 이거를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예. 와, 제대로다. 그래서 만들었다 부수고 만들었다 부수고. 집 한 번 짓겠다고 건축 설계 프로그램까지 독학을 했대요. 가상 세계에서 집을 만들었다 부수기를 수백 번. 그러니 2년이 걸리죠. 야, 이 정도면 뭐 락스프릿만이 아니라 이 건축 스프릿도 충분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직업이 자동차 외장 복원, 뭐 방금 조그만 차를 네. 면을 깔끔하게 막 손으로 이렇게 장인처럼 막 이렇게 만져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이 큰 집을 자동차 만지듯이 만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는 거, 뭐 자연 법칙을 따라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집을 지으면서 자연에 대해서 생각할 일인가요? 기초 바닥 공사가 끝나고 이제 뼈대 갔을 때였어요. 비가 언제 엄청나게 쏟아진 날이 있었거든요.
바닥이 OSB 합판이었고 그 안쪽에 단열재가 들어간 상황이라서 그게 비에 젖으면 이제 OSB는 부풀어 오르거든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들어와서 바닥을 전부 다 가리고 뼈대도 얼추 가리고 그 정말 비에 맞은 생쥐꼴 샤워기 틀어놓고 샤워하는 수준으로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천장이 뚫린 채로 맞은 장대비는 어찌어찌 막아냈는데 집 밖에 쌓아둔 자재들이 난리가 났대요. 고온방이가 스럽거든요. 아유 아까워라. 운반비를 아끼려고 전체를 다 갖다 놨던 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자재를 한꺼번에 다 받아서 쌓아놨다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죠. 그 아끼려고 했던 비용이 배로 늘어가지고 아니 그럼 그 나무들 다 버리신 거예요? 네, 아끼다가 똥 됐죠 뭐.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인섭 씨가 금손이라 이 부엌도 다 인섭 씨 솜씨래요. 그럼 설마 이 지금 냉장고 위에 있는 이 장도 직접 하신 거예요? 이 냉장고 자리는 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자리예요. 피를 봤어요. 네? 수납장 짜는데 피를 봤다고요? 네. 멀쩡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대체 뭔 일이래요? 꼼꼼하게 설계해서 짜 넣기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냉장고 콘센트 자리를 만들다가 손가락에서 피를 보고 말았답니다. 수술에 입원까지 한번 봐주셨네 아주. 농막에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어코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글라인더 2차 사건이 있어요. 네. 글라인더가 튀어서 떨어져서 다리를 여기 다리뼈면 글라인더 톱 자국이 이렇게 박히게 해요. 농막 한참 지을 때는 무슨 놀이터 가는 사람 같았어요. 아침에 깨우지도 않아도 일어나고 어쩜 저렇게 미칠 수 있지? 왜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 계단의 시작이네요. 야, 이 좁은 자리를 정말 하나씩 하나씩 잘 이용해서 심지어 이쪽은 수납인 거죠. 작은 집의 핵심은 뭐니 해도 수납. 인섭 씨 머리 잘 썼네. 직접 지으니까는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계단이 너무 좁고 가파르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올라가야겠는데요. 오시는 손님마다 그래요. 좀 무섭다고. 예. 심지어 밧줄이라도 달아놓으라는 분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리프트도 설치할 거 했어요. 제가 정비하다 보니까 리프트 설치해서 스위치 넣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로 그럼 공간이 덜 차지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이걸로 갔죠. 그거 좋은데? 뜯고 다시? 됐다. 그런데 농막 지으려면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분도 농사 지으시나요? 뒤태를 보니 뭔가 짓긴 지으시나 본데. 아니 이 겨울에도 수확할 게 있어요? 눈까지 와서 꽁꽁 땅에서 대체 뭘 캐시는 거래요? 여기 다 돼지 감자 군락이거든요. 그래서 캐면 이렇게 돼지 감자가 나와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자연이 주신 선물이에요. 서리태는 800평 넘게 있죠. 그거 진짜 농사네요. 네. 엄청 고생했지만 되게 뿌듯했어요. 잡초랑 거의 같이 키운 그런 거. 이것이 콩밭인지 풀밭인지. 이랑고랑 확실한 질서 있는 콩밭 꿈꿨지만은 현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싸절싸 잡초밭. 아이고 그래도 서리태는 실했네. 근데 농사에 농막까지 지을 정성이면 아이 차라리 집을 짓지 그랬어요. 농마가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굳이 집처럼 좀 져가지고 그 비용을 집에서의 비용을 왜 거기다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투자가 아니고 저의 행복에 대한 첫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어머니와 신랑이 이제 거주 중인 집으로 제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 둘만의 공간은 농막이 처음인 거죠.
8년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했고 올인했답니다.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와 살자 청해준 아내에게 이 집은 인섭 씨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죠. 둘만의 공간으로 처음 생긴 공간이라서 소꿉장난하듯이 내가 필요한 살림도 구매하고 우리만의 러브하우스?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꾸며가는 재미가 되게 쏠쏠하고요. 6평 농막이지만 다 작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6평이지 뭐 했는데 엄마야 여기 정체가 뭔가요? 어머 혹시 화장실인가요? 6평짜리 농막 화장실이 이렇게 거대할 일인가요? 이야, 크죠? 근데요? 이게 레알 맞나요? 6평 농막인데 이거 뭐 거의 한 20평 집에 있을직한 그런 예. 화장실, 샤워실이네요. 6평 집에 2평이면은 3분의 1 크기. 이 농막의 백미는 화장실이었구만요. 그리고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짜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 샤워실, 한쪽에 이제 변기,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세면대 거울까지 보이게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배치거든요. 예, 예. 야, 근데 농막에서 이렇게 딱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변기에 앉았는데 앞에 무릎 닿으면 안 돼. 샤워할 때 공간이 조금 넓어야 돼. 이런 요청을 좀 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다 들어준 거면 사랑의 힘 아닐까요? 오, 이런 기회 한번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면 어떠세요? 고개를 확 돌려버리시네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사랑의 힘이 아니면은 권력의 힘인가요? 씻고 비워내는 곳이 마음 편해야 공간이 더 편해지는 법. 그 진리를 모르지 않았던 둘의 합작품이 바로 이 럭셔리 화장실이랍니다. 욕실에서 샤워할 때마다 남편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깊어져서 온천욕을 할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네? 온천욕이요? 그 계란 썩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하수로에 그 황화수로소란 성분이 있대요. 그게 이제 유황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하수 팔 때 집안을 잘못 건드리면은 유황 냄새가 날 수도 있대요. 그럼 어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좀 더 파봐. 온천 나올지도 몰라. 그러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아연이나 구리 이런 걸 갈아가지고 만든 필터가 있대요. 그걸 설치했더니 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감쪽 같아요. 필터 설치하고 한 5분 만에 물 틀었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덕분에 경진 씨는 농막 올 때마다 샤워 삼매경. 물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럭셔리 화장실을 만들어준 남편 인섭 씨고요. 혹시 화장실 말고 더 큰 곳도 있어요? 큰 공간이 있으면 높은 곳도 있어요. 평수로 계산되지 않는 복층 공간은 그야말로 서비스 면적. 정말 천장고가 예사롭지 않네. 오. 야, 여기 다락방이에요? 역시 높네요. 예, 높죠. 이게 제가 스케치업으로 네. 과학적으로 다 뽑아서 설계해서 만든 거라. 그럼 우리 이제 가중 평균 값이 1.5m여야 예, 되잖아요. 1.5m. 다락방이니까. 예.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요? 제가 키가 185거든요. 아, 근데 제 키가 안 닿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190이라. 그래? 더 크신 거 아니고요? 남자분들 정말. 이 지붕에 경사를 이렇게 급하게 두면 요 예. 가운데 부분 통로를 좀 높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공이. 중앙을 높게 만들다 보니 외부에서 보면은 지붕 모양이 박공이다 못해 뾰족한 모양. 기울기가 45도나 돼서 눈도 흘러내린대요. 지금 밖에서 지상에서 따지면 5m가 넘고요. 요 안에서는 한 4.2m, 3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평 농막에 천장고가 5m. 그래서 비계 의자까지 총동원했답니다.
지붕 공사할 때는 특수 계단까지 인섭 씨가 따로 제작을 했고요. 어우, 대단하시네. 계단식으로 나무를 짜서 옮기면서 다니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나무로 만든 비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통 작은 집은 좌식이 기본일 것 같지만은 이 집은 입식이 기본. 진짜 인섭 씨 키가 180cm인데도 천장에 부딪히지 않네요. 사서 갖다 놓는 농막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경진 씨는 너무 좋겠다. 누구 만나면 자꾸 그 핸드폰에 농막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신랑이 혼자 만들었어. 삽질부터 시작해서. 정선의 3분의 1은 알 거예요. 하도 얘기를 해서. 농막을 옮겨야 된다고요? 농막을 지을 때 앞으로 도로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위쪽으로 들여서 농막을 만들었거든요. 도로를 뭐 직선화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셔서 농막 지어놓은 게 도로 안에 들어가요. 그게 요 농막을 보시면은 네. 농막 끝에서부터 저 밑에 보면 깃발 보일 거예요. 예. 그 깃발까지가 이제 도로가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현재 농막 자리를 관통하는 것. 움직여야 하는 건 숙명이네요.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이 농막으로 지으셔서 예. 저걸 제대로 집을 지으셨으면은 옮기지도 못하셨을 텐데. 예. 저희도 농막을 옮기면 체류형 쉼터가 10평까지 가능하니까 네. 6평 농막 앞에 썬룸을 만들어서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더 계획하고 있어요. 처마도 못해, 뭐 데크도 못해. 그러니까 집처럼 보이지 말아라가 이제 농막에 대한 그 법의 취지였다면 이 체류형 쉼터는 처마도 해, 데크도 깔아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뭐 완전한 주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임시로 잠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 좋은 집 누가 몰라서 못 짓나요? 비싸서 못 짓죠. 나도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체류형 쉼터 한번 꼭 눈여겨보시면 한 10평 정도니까 좀 저렴하게 세컨하우스? 뭐 일종의 작은 별장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크지 않아도 좋으니 나만을 위한 작은 집 한 채 갖고 싶다는 건 만인의 꿈. 다만 저지르고 보느냐 꿈만 꾸느냐의 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씨와 경진 씨는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덕분에 이렇게 작지만 근사한 집을 갖게 된 거고요. 거기다가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바꾸면은 최소 평수가 4평이나 느는 거 아니에요? 농막 지을 동안은 다툼도 좀 있었거든요. 이 농막이 완성된 이후로는 다툼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잦은 집에 농막을 추천하셔야겠네요. 네,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남자분이 직접 지셔야 됩니다. 오, 어스름해지려 되니 더 예술이네 이 농막. 타닥타닥 장작이 전주 시작하면 왕년에 메탈 음악 좀 했던 기타리스트 손끝이 간질간질. 엥? 근데 악보 봐야 돼요? 한 25년을 안 쳤더니 코드도 다 좀 잊어먹었고 허리도 다치고 손가락도 다쳐서 이제 오랜 시간 연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달달한 연주를 아니요. 젊었을 때는 마음을 후벼 파는 연주를 했죠. 나만은 널 보내지 못한 나만. 내가 보낸 적 없는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래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네 뭐. 사랑하는 아내랑 두 사람 붙어있기 딱 좋은 작은 집 한 채는 가졌으니까요. 안 그래요, 인섭 씨?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